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식장 예약을 하고 말을 바꾼 예랑에게 단호하게 파혼한 똑소리 나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랑에게 파혼하자고 말한 날 전화 온 것을 안 받고 다음날 통화했는데 처음에는 결혼이 장난이냐고 하더니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다시 잘해보자고 하더군요. 우리가 약속했던 것에 대해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고 헛소리를 해놓고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고, 너야말로 결혼이 장난이냐고, 난 마음 안 바뀌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하고 예약했던 것들 모두 취소해버렸습니다. 시댁이 무슨 벼슬인 줄 아는 사람과는 못 살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을 숨기고 저에게 맞춰주는 척 하다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사람과는 더더욱 함께 살 수는 없고요. 결혼을 하면 젊은 나이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과는 평생 함께 하기 힘들 것 같아서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단호하게 일을 결정하는 제 자신에 저도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요식업에 종사하는 여자이고 얘랑은 일반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양가의 경제력과 우리 둘의 경제력이 고만고만하고 결혼할 때 누가 더하고 덜하고 없이 비슷하게 돈 들여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양가 지원과 저희가 모은 돈 모두 비슷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모들과 친하게 지내서 저는 이모들을 챙기며 살아왔는데 얘랑도 그럼 공평하게 자기 이모들도 챙기며 살자고 하더군요. 양가 어른들께 서로 잘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오케이 했죠. 돈 관리는 제가 하기로 했어요. 얘랑은 돈 관리하는 것이 귀찮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었고, 저도 그렇게 꼼꼼한 성격은 아닙니다. 결혼 후 아이는 언제 가질 것인지 등에 대해 상의를 하다가 명절 얘기가 나왔는데 얘랑은 할머니 댁에서 명절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할머님이 정정하시고 큰아버님이 할머님을 모시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암튼 저희는 1년에 있는 명절 2번 중에서 한 번은 얘랑네 가고 한 번은 저희 집에 가기로 했는데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얘랑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얘랑에게 배려를 많이 해줬다고 생각해요. 금전적인 것들 다 떠나서 제가 아침을 먹는 사람이라 아침밥은 내가 차릴 테니 함께 먹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니 저녁만 스스로 챙겨 먹어달라 말했고요. 결혼하고 집안일 도와주는 분을 주 1회씩 부르기로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집안일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니 요리는 잘하고요. 이렇게 되면 얘랑은 가사일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맞벌이를 하는데 집안일을 누가 더 했다 덜 했다 이런 것들 가지고 따지게 될 바에는 도우미를 부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합의한 것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얘랑은 결혼 후에 가사일을 할 것이 거의 없었던 것이라 저에게 고마워했고요. 아이는 2년 후에 낳기로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시터를 구할 돈은 지원해 주시겠다 하셔서 맞벌이에 전혀 문제 없었고 얘랑의 용돈 문제에 관한 것도 본인이 기본 30에 유사시에 어느 정도 더 쓸 카드를 가지고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돈 관리는 제가 하기는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가계부를 작성해서 함께 보면서 저축하고 양가에 지출할 돈이 있으면 상의해서 지출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과 이모님들 꼭 챙기고 휴가나 연휴 때 1년에 한 번 이상은 시부모님과 시할머님 모시고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명절 중에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보내자고 한 얘랑의 말이 고마워서 시댁 어른들 모시고 여행 가는 것을 저도 흔쾌히 오케이 한 것이었죠. 제가 파혼을 결정하게 된 것은 얘랑의 말이 바뀌어서였어요. 너무 화가 나는 게 식장을 잡은 뒤에 얘랑은 명절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보내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정말 그렇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이었어요. 설날이든 추석이든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내자고 말을 꺼낸 것도 얘랑이었으면서요. 그러더니 얘랑은 보는 눈들도 있는데 이러면서 새댁이 벌써부터 시댁은 나몰라라 하는 거 어른들이 뭐라 하겠냐고 하는데 그 얘기는 오빠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었고 나는 그게 고마워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오케이 했었다고 했거든요. 얘랑은 그래도 그게 전통이라고 하길래
내가 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한테 가도록 보내준다고 했던 거 기억하냐? 한 다음에 우리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얘랑은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것이냐? 말을 바꾸고도 당당한데 앞으로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무섭다고 말하고 일어나서 집에 왔습니다. 전화 계속 오는데 안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통화했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그냥 우리는 각자 갈 길 가는 것으로 확실하게 결정했다고 했어요. 얘랑은 또 말을 바꿔서 할머님이 아직 계셔서 몇 년만 그러자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닌 건 아닌 내 성격 알지 않냐고 더 긴 말하고 싶지 않으니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오빠가 말을 바꾼 것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내가 파혼하자고 했으니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위약금은 내가 물겠다 했더니 꼭 그래야겠냐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결혼 전에 이렇게 말 바꾸고 당당한 본성을 보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부모님께 사정 다 말씀드리고 말 쉽게 바꾸는 사람과는 평생 의심하고 살아야 할 것 같아서 파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고 가정 꾸려서 잘 살면 좋겠지만 제 선택이 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랑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안 되겠냐고 남자들이 원래 철이 늦게 드니 이해해 줄 수는 없겠냐 하셨지만 죄송하다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약금 전부 처리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결혼식 날짜 잡고 얘랑이 혼인신고부터 하자는 것을 안 하길 잘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뭐가 급해서 혼인신고부터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다행인 것이죠. 처음에 명절 얘기를 할 때 얘랑이 미안하지만 할머님이 아직 계시니 몇 년만 명절에 얘랑네 집에 가고 나중에는 제 뜻대로 하겠다 했으면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파혼을 결정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계실 때는 두부, 만두, 송편, 떡, 식혜 등을 전부 직접 만드는 것을 보고 자랐는데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큰아빠가 제사 줄이고 명절에 차례도 간소화시킨 것이라 처음부터 얘랑이 그렇게 말했으면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얘랑은 제가 명절에 한 번은 저희 집에 가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파혼을 결심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얘랑이 말을 바꾸고도 당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파혼을 결정한 것이거든요. 암튼 저는 파혼했고 얼마 전까지 예신이었다가 일반 여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직접 식사 대접하면서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상황이 좀 우습게 되었네요. 친한 친구들은 애 있어도 안 맞으면 이혼하는 시대인데 파혼이 뭐가 대수냐고 저에게 힘내라고 하지만 씁쓸한 마음은 들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 결혼 전에 이렇게 빠져나온 것을 다행이라 생각해야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는데요. 너무 확실하게 일처리를 하셔서 칭찬 말고 저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멋지십니다. 쓰니님에게 맞는 멋진 남자분 곧 만나시게 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